있고요. 사실은 오늘 또 이제 대국민 담화 문제 때문에 두 분을 네, 네. 모셨는데요. 그 평가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쪽에 이제 평가가 좀 다르게 나오고 있는데 간단히 총평부터 먼저 좀 해주시겠습니까? 평가가 지금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저희와 공통된 그런 표현을 쓴 게 있습니다. 네. 오늘 대변인 논평을 해서도 첫 줄부터 고뇌의 흔적이 엿보인다. 네. 대통령께서도 직접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네. 반잠을 못 이루고 고민을 거듭했고 그 고민 결과에 오늘 내놓은 그런 진솔한 사과 그리고 그에 대한 반성을 전제로 한 사과 네. 그리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안전 대책 네.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보상부터 여러 가지의 지금 국가재난안전기구를 만드는 그런 대안까지 만들어내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충분히 다 이제 그 내용 고뇌를 통해서 충분히 본인의 입장도 밝혔고 또 국가가 나아갈 방향까지 잘 제시했다 이런. 특히나 오늘 그 대통령께서 그 희생자 또 어렵게 희생된 그런 분들의 이름 하나하나 거명하실 때 그 흘린 눈물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대통령의 눈물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눈물일 것입니다. 네. 그 눈물의 그 의미는 우리 국민들 모두 다 지켜보고 계셨고 그 진정성과 진솔함에 대해서는 우리 마음속으로 대한민국을 조국으로 생각한다는 국민이라면 다 그 의미를 다 깊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최원식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도 그렇고 저희 당도 대통령의 고뇌에 대해서는 충분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로 좀 그 유족에 대한 세심하고 그 따스한 좀 배려가 부족하지 않았나. 예를 들면은 가장 원했던 부분이 철저한 수색 부분인데 네. 이것들이 간절하게 원했던 게 수색 부분이고 그 부분은 충분히 이제 대담에서도 전달이 됐을 법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빠졌고 또 해경을 해체하는 게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지만은 네. 당장 그 수색에 전념하는 해경을 해체한다니까 유족들이 아무래도 우려가 있는 반응이 나오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무언가 큰 게 빠진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이 우리 사회에 제기한 문제의 크기에 비해서 대책이 너무 왜소하지 않은가. 아무래도 그 진지하고 철저하고 성역 없는 진상조사, 특검 이런 것으로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한 이후에 거기에 대한 책임 소재나 아니면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약간 강조가 안 되고 대책만 양산을 하다 보니까 좀 뭔가 앞뒤가 안 맞고 뭐 국가 개조라고 말씀하시지만은 네. 국가 개조에 걸맞는 어떤 대책이 나오지 않은 게 아닌가 이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그 두 가지 그 해경 해체에 따른 조직 동요 그리고 구조자 수색 만전을 기하라 이런 부분은 대통령께서 별도로 이주영 장관에게 따로 또 지시를 했다고 청와대 대변인이 그렇게 발표는 했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제 왜소하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한번 좀 그러니까 순서가 좀 잘못됐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어떤 내용이 들어갔어야 된다고 좀 보시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세월호가 제기한 문제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국민의 안전이 도외시되고 네. 그런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권도 있고 기업도 있고 사회에 만연된 여러 가지 시스템에 대해서 근본적이고 철저한 조사와 성찰 그 속에서 대책이 나왔으면 더 깊고 넓은 대책이 나왔을 것 같은데 그런 그 진상조사나 특검이라는 수단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강조가 안 돼 있고 네. 대책이 나왔습니다. 근데 대책이 나오다 보니까 몇 개의 부서의 개편이나 아니면 그 해경의 해체인데 해경도 그렇지 않습니까? 해경의 기능이 어디에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디로 다시 재배치되는데 오히려 근본적으로 해경의 잘못이 무엇이고 그것을 제대로 세우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조치가 강구되면서 해경 부분이 처리가 되는데 진상조사가 안 되니까 해경 해체라는 부분이 나왔지만은 좀 뭔가 미흡한 내용이 좀 없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박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우리 최원식 의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크게 세 가지 정도에 대해서 미흡함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첫째는 구조 부분의 언급이 좀 미비했다. 그 구조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평범하게 두 번도 가셨고
또 여러 차례 또 그 구조에 한 명도 빠짐없이 구조를 네. 해야 된다는 그 강력한 의지도 천명을 거듭 밝혀주신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유족에 대한 배려 부분이 약했다라는 부분. 직접 유족들을 청와대에서 직접 만나셨죠. 면담도 예. 하셨습니다. 그리고 분향소에 조문을 가셔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분향소에 그리고 팽목항에 두 분 가셔서도 유족들을 만나서 직접 진솔하게 사죄도 하고 유족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충분히 지원하고 하겠다라고 했고 유족들이 배려할 것 그게 빠진 내용은 아닙니다. 오늘 다만 강조한 것은 그 진솔한 반성과 사과를 먼저 하시고 그에 네. 따른 안전대책기구를 과연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 국가에 개조를 할 것이냐라는 정부의 그 방향을 그냥. 제시한 거기에 예. 중점을 좀 두시면은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 가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미흡한 게 아니라 거기에는 충분한 내용이 안에 들어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조사의 부분에 대해서 네. 특검이든 뭐든 다 하겠다라고 말씀을 일단은 필요하다면 특검 이렇게 표현을 하셨죠, 대통령께서.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당장 특검을 도입하겠다 이렇게 하신 건 아니고 필요하다면 특검도 도입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봤는데 일단 어떻습니까? 지금 특검에 대한 입장은 새누리당은?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또 그에 따른 모든 필요한 조치를 밟기 위해서는 어떠한 그 진상 규명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서는 검찰 수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진다는 건 분명합니다. 네. 그러나 그 필요하다라는 표현은 검찰 수사를 다 지켜본 뒤에 특검을 하든지 안 하든지 결정을 하겠다라는 뜻이 아니고 예. 검찰 수사가 어느 경우에도 미진한 경우가 있다라면은 검찰 수사가 중간이든 아니면 예. 나중에 최종 결과가 발표되든 어느 미진하다는 국민적 판단이 있었을 때 그 의혹에 대한 의심이 들었을 때 예. 그 부분이 제대로 해소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있었을 때 그때 언제라도 특검을 하겠다는 그 적극적인 의지를 적극적인 밝히신 거라고 의지다. 봅니다. 예. 저희들 이완구 원내대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특검은 언제든지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네. 예. 특검에 대해서 전혀 거부하지 않고 언제든지 필요하다면 하겠다. 다만 그 필요한 시점이 언제라는 것은 여야 간에도 논의할 수 있고 국민적인 공감대에 따라서 언제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저희들은 할 자세가 되어 있다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향후 인적 개편 방향일 텐데 좀 전에 제가 이양작 교수님하고도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지금 오늘 서청원 우리 친박의 좌장으로도 좀 불리시는 분인데 서청원 의원께서 내각 총사퇴 본인이 내각 총사퇴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건 아니고 어떤 모든 내각 그 강요들이 다 사표를 내야 된다. 네. 사표를 내고 대통령이 프리핸드를 가지고 선택을 뭔가 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는 특정인을 거론하면서 이번 인적 개편의 정점에는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정원장과 뭐 이런 분들이 좀 포함이 돼야 된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 내각 총사퇴가 좀 그 개각을 통한 그 국정의 쇄신이라는 측면은 일정 있겠죠. 근데 저희가 주목하는 점은 그 대통령의 좀 통치 스타일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는가. 그동안 그 좀 쌍방이 아니라 일방향이고, 그다음에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무슨 받아쓰기랄지 뭐 이런 얘기들이 등등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의 마음을 담는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측면에서의 네. 대통령의 어떤 소통의 패러다임이 필요한 게 기본이고, 예. 그러한 기조하에서 인적 개편이 이루어져야지 예. 국정이 제대로 쇄신이 안 될까, 이런 게 저희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을 언급하셨는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스타일을 아주 잘 아시잖아요. 우리 박대출 의원께서. 어떻습니까? 지금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이 좀 야당에서 지적하고 하는 대로 좀 일방향적이고 좀 소통이 좀 단절돼 있고. 뭐 대통령의 그런 통치 스타일에 대해서 한편에서 뭐 만기 친란형이라든지 예. 뭐 그런 그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만일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일일이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그에 따른 부작용이나 국민들의 실망은 더 클 거라고 봅니다. 다만
대통령을 더 잘 보좌할 수 있는 내각 시스템이 예. 새롭게 개편돼야 된다는 필요성은 지금 이제 어느 때보다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각 총사퇴라는 표현도 나오고 했지만은 그 이미 며칠 전부터 저희들 당에서는 이완구 원내대표가 백지 상태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점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백지 상태라는 것은 백지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는 시작한다는 것이죠. 예. 그게 어떤 특정인을 대상으로 놓는 게 아니라 네. 대통령이 다시 새로운 정부 조직에 필요한 사람들을 데리고 그 강요도와 함께 갈 수 예. 있는 데는 두 가지가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네. 하나는 국정이 단절되지 않고 연속성을 갖는 것. 그래서 따라서 국정 철학을 함께 공유를 하면서 대통령을 잘 보좌할 수 있는 사람은 같이 유지해 가고 거기서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국민의 민심과는 괴리되는 그런 복지부동의 자세를 보이고 책임감이 결여되어 있는 그런 관료들이 있다면 그건 과감히 교체를 해서 그런 조화된 새로운 그 정부 조직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시간이 지금 거의 다 돼서요. 우리 네. 최원식 의원께서 한 30초 정도만 박근혜 대통령에게 어떻게 지금 다음 남정을 좀 이끌어가야 된다 이렇게 좀 조언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유족들이나 국민들의 바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의 어떤 국정은 이 현안이기 때문에 예. 철저한 수색 그리고 성역 없고 여야 정치인을 다 포함하고 청와대까지 포함한 진상조사와 특검 그리고 진정으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범국민적인 기구를 통해서 성찰하고 몇 년이 걸리더라도 우리 국가의 기본인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예. 마련하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되는 게 이 세월호의 교훈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 오늘 급하게 모셨는데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